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대변인 겸 사무국장 노영돈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회 배블리 TV에서 저희가 구독자 수 300명 돌파를 좀 감사드렸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구독자 수가 2배가 늘어나서 600명을 돌파를 했고, 또 지난 배블리 TV 2회 조회수가 2,500뷰를 돌파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시거나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알림을 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방송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청라국제도시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 배석희입니다. 오늘 이제 배블리 TV 이제 3회째인데요. 여러 가지 청라 현안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청라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또 알릴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저희 배블리 TV 2회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것의 그 탁도계 문제가 좀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 사실은 탁도계가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배블리 TV에서 가장 먼저 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난 2회에서 그 공천 정수장 그 탁도계가 과연 고장이냐 아니면 조작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KBS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고 담당 수사기관에서도 이 점에 중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탁도계 문제가 왜 중요하다 생각을 했냐면, 이 탁도계가 공천 정수장에서 정수물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적인 기계 장치인데,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아니고 조작이었다면 공천 정수에 나오는 오염 물질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공급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주민들의 거의 담당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전파가 됐을 겁니다. 근데 후에 이것을 만약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이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이 과연 인천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특히 6월 1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그 박남춘 시장님이 이 탁도계라든지 어떤 공총 정수장의 오염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아마 사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탁도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발암 물질입니다. 지금 현재 청라 인근에 있는 서구 지역에서 발암 물질, 특히 그 학교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총트리 할로메탄 이 부분인데, 이것을 단순히 저수조의 문제다 해가지고 지금 안정화, 정상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게 우야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발암 물질이 그 녹조와 관계된 유기물과 우리가 그 수돗물을 정화시킬 때 필요한 염소라는 물질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저수조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정수장의 문제고 취수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세개 학교에 단순히 이것이 검출됐다, 미검출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좀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에서 이것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보다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접수 문제의 한 부분으로 취급을 해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곤란하다. 특히 이 발암물질은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몇 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인천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그럼 이것이 과연 이번에만 검출되었겠느냐, 그 전에는 이 발암물질이 없었겠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천시를 비롯한 상수도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해답을 줘야 되는 것이고, 사법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베블리 TV 1회 그리고 2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뭐 신속한 정상화 그리고 또 보상 방안 제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엄격한 조사 그리고 또 원인 규명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길 바라고 조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베블리 TV 제3회는 청라 소각장의 숨겨진 꼼수와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블리 TV의 세 번째 초청 패널이시죠?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청라를 포함해서 인천 서구 갑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학재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비도 저보다 한 10배 정도는 잘 갖춘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카페랑 같이 운영을 하지만 여기 세트장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 놓으셔 갖고 이렇게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라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또 좋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그런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오늘 불과 이제 3회째인데 초청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민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학재 의원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오늘은 또 어떻게 어떤 걸 하고 오셨고, 또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주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적수 문제를 비롯해 갖고 굉장히 많은 현안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청라만 놓고 봐도 지금 GCT 문제도 안 풀리고 있고 청라 소각장 문제도 안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대체물입지 문제도 제대로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라하고 같이 맞붙어 있기도 하고 우리 서구의 어떤 상징적인 사업인 인천시 제2청사 문제도 인천시에서 9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3개 기관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빠지나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1,007명이 근무하는 그 기관에 68%가 빠지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2청사를 안 짓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발표도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 떳떳하지 못한 야비한 짓인데 이것을 위해서 인천시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뭐 전화로 하자고 하고 또 한 10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당정협의회에 와서 참여해갖고 거기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것도 기한을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하자고 하고 이거 서구 패싱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을 지난주에 주민들께 알려드렸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인천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왔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도 의원님한테 좀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그 의원님이 인천시장하고 어떤 면담이나 그런 걸 요청하셨을 때 당연히 뭐 시장 입장에서는 거의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 우리 의원님이 인천시장하고 면담을 가질 때 저희 주민단체나 또 여기 뭐 시의원 구원도 있으니까 예. 우리 청라를 대표하는 어떤 주민단체 뭐 정치인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 인천시장과 청라 현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네, 의견이라고 네. 생각되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같이 만나는 거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현직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 문제로 또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산적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있는데 그런데 이 안 만나겠다고 하고 전화로 하자고 하고 한 달 후에 만나자고 하고 막 이거는 진짜 정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어질 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감이 있는데요. 저희
지난 배불리 TV 2회를 보시고 또 1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청라청년이 이 지역 정치인 분들께 그다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학재 의원님이 이 청라청년이 운영하는 배불리 TV에 나온 게 참 놀라워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에게 청라청년이란? 예, 그것보다도 제가 여기 나오는 게 뭐 초청만 해주시면 제가 뭐 10번도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청라청년은 저한테 어떤 존재이냐면 주민들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 또는 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뭐 이렇게 청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또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하고 또 국회에는 또 국회 나름대로의 활동도 있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빼먹을 수도 있고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보여도 주고 또 어떤 그 소통의 장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이 광장과 창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경종의 역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딴 생각을 할 때 또는 게으를 때 그때마다 종을 막 쳐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우에 따라서 혼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직업이 이 대의 정치를 하는 직업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당 지역의 곳곳을 잘 보고 주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못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그 소리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앞으로도 좀 저희 청라청년하고 좀 자주 소통하시면서 또 주민 대표단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주 좀 이렇게 뵙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다음에도 저희 또 이렇게 프로에도 출연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또 좋은 얘기만 하면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인데 저희 단체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제가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한 4년차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청라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단체장들 뭐 심지어는 뭐 똑같은 주민단체도 불구하고 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이고 오늘 이제 초대해서 오신 우리 이학재 의원님과도 그렇게 편하지만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사실 이렇게 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체도 뭐 일정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을 내미는 것은 가진 자가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학재 의원님이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저희 같이 얘기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우리 뭐 이학재 의원님한테는 뭐 사퇴하라고까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비판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가 천막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신 분도 같이 해주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나마 서로 그 오해 아니면 갈등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인천시나 인천시장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 또 우리 주민 단체 입장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인천시장님이 우리 이학재 의원님 필두로 해서 뭐 시의원, 구의원 또 뭐 우리 저희 주민단체까지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청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시장 부분과 관련돼 갖고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오만한 그 자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 자아도취 내지는 정치적 승리감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끝장을 보면 한이 있더라도 이건 잘 제가 하여튼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예. 일단 인천시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이 자리에서 그거 한번 마련하세요. 그 여기서 저기 뭐 회장님이든지 또 우리 사회자님이
사회 보시고 뭐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 1회 때도 2회 때도 계속 요청드렸거든요. 시장님 여기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뭐 기대난,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방송을 만약에 시장님이 보신다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주민들 또 여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주제인 청라 소각장의 숨겨진 꼼수와 지역 정치인의 역할. 청라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죠. 이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 청라 주민들이 폐쇄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또 집회를 작년에도 수차례 개최했었고, 또 올해는 또 1,200여 분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와대까지 다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청라 소각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영구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청라 광역 소각장 문제는 뭐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크게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 우리 이학재 의원님하고 제가 통화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청라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환경과 관련된 현안인데요. 특히 이제 청라 소각장은 청라에 있는 서구에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북구에 있는 6개 구의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2015년도에 내구 현안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 없이 이것을 증설하겠다, 또는 뭐 현대화해서 영구적으로 가려는 그런 인천시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 주민단체나 저희 주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청년은 이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특히 증설 단 1%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뭐 청와대 집회, 또 뭐 플러스 집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집회, 또 뭐 청원, 뭐 서명운동,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1년이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그 클린서구위원회에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클린서구위원회 또는 인천시의 입장은 저는 증설을 하고 싶다, 좀 더 나가서는 어떻게든지 증설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화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증설 또는 영구화라는 이것이 깔려 있다고 뭐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또한 요즘에 그 뭐 인천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든지 주민이 수용하면 하겠다, 주민이 수용할 때 기다리겠다. 이것은 이제 시간 벌기라고 생각을 하죠. 또 뭐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민관협의체가 잘 갈 수 있지만 그 구성 멤버가 또 구성원들이 잘못 조직화되면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어떠한 그 인천시의 행보를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 근데 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 입장에서는 단 1%도 증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고, 또 이전과 폐쇄에 대해서도 정확한 로드맵을 인천시에서 또 당국자들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단체의 확실한 입장이고요. 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 기계들이 노후화돼서 2017년도에는 염화수소가 대량으로 아마 분출이 됐습니다. 그때 청라를 비롯한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고, 주의 이런 게 없었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염화수소라는 것이 그렇게 극독성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없었다. 이번 뭐 수돗물 적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한테 빨리 전파를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그 방어책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청라 소각장은 청라에서는 반드시 이전 폐쇄가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가 좀 전향적으로 가져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청라 주민들이 인천시의 그 온라인 시민청원을 이용해서 3천여 분의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또 이 현안에 관련된 답변에서 인천시장은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증설은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소각장은 폐쇄가 답입니다. 예, 폐쇄가 답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박남춘 시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언성을 높이면서 이 논쟁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제가 쭉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고 쭉 얘기를 하던 중에 청라 소각장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박남춘 시장님은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면 당장 그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 저한테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제가 책임집니까? 왜 청라가 그걸 책임집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배석규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라 소각장은 이미 내부 현안이 끝난 거예요. 그 기능을 내부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쓰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다가 여태까지 이 청라 소각장이 우리 청라나 서구의 쓰레기만을 소각한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소각 물량의 절반을 소각을 했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5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지금 연장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을 연장해서 증설해서 더 쓴다? 이거는 말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 지역의 바로 옆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쓰레기 매립지까지 있는데 이 소각장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이거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이 소각장을 폐쇄하려면 다른 소각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성가신 일을 안 하고 기왕 여기에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주민들 설득하고 뭉개갖고 이거 증설해서 계속 여기 쓰자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예. 인천시에서는 예. 이 소각장을 폐쇄하면 어디로 보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일을 해야 될 곳이 예. 인천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논리예요. 수도권 매립지도 예를 들자면 인천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나 경기도나 환경부의 입장이라면 우리 소각장 문제를 그런 태도로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한테 대체 매립지를 만들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율 배반도 이런 이율 배반이 없는 거고 다 바꿔 말하면 소각장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딱 아닌 건 아닌 거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조성해야 될 건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또 하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설을 안 하겠다. 이거 애들하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 상태를 개선해갖고 현대화하겠다 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딱 부러지게 이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민원 문제는 덮으면서 주민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100번을 양보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소각할 물량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여기에 현대화를 해서 쓴다 하더라도 대폭 한 6분의 1로 축소해갖고 서울 것 정도로만 하는 거 이거 이상은 저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전투력 있고 저희 단체하고도 어떤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단지 제가 의원님한테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야겠어요. 예. 2015년도에 소각장이 내구연이 끝났단 말이죠. 예. 그 당시 우리 의원님은 참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셨잖아요. 2015년도에. 예. 그때 이거 지금 소각장 좀 어떻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사실은 의원님도 이 소각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무슨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우리끼리 있을 때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청라 총회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나요? 우리는 2015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그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다. 아니 근데 우리 단체가 모르는 거하고 지역 국회의원이신 자, 이학재 의원님이 예, 몰랐던 그러니까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단체가 왜 몰랐냐고 얘기하시면 그건 굉장히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이 문제를 누가 그러면 제일 잘 알까요? 인천시가 제일 잘 알죠, 그죠? 예, 예. 뭐 인천시 소관이죠. 예. 예. 의원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저기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잘 아시죠. 알죠. 인천시의원이 잘 알죠, 그죠? 예. 인천시가 제일 잘 알고 인천시의원이 제일 잘 알고 그렇죠. 제가 정치적으로라고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런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치로 뭐냐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시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인천시에 뭐 예를 들자면 정무부 시장이나 인천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송라에 계셔요. 이분들도 다 가만히 있었어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셔야 되는 분들 시의 고위공직자고 시의원이고 이분들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라청의원도 몰랐던 거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야 니네들이 책임져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니상 이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이건 반드시 관철하자. 여기에 우리가 뜻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주장이 전혀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거 당연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구 연한이 이미 만료되었고 또 우리 청라 지역 주민들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가까운 이 세월을 고통받으며 살아왔죠. 그런데 저희 청라 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또 인천시의 입장이나 또 시의 입장만을 보도한 일부 보도들을 보시면서 지역 이기주의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 지역 이기주의 프레임을 가장 좋아하는 곳은 인천시가 아닐까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요. 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라 한다고 하면 그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을 이롭게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해롭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청라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그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죠. 그러면서도 또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매립지고 청라도 그 영향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보상 지역에도 제외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폐기물 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청라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동안 매립 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소각으로 폐기물 정책이 이전함에 따라서 청라 소각장이 이제 증설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청라는 또 여기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라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동안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와 뭐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가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청라 소각장과 지역 이기주의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러한 폐기물 정책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청라였기 때문에 이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또다시 청라는 매립지가 관련돼서도 피해를 봤는데 또 소각장 관련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아까 뭐 우리 이학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의 절반을 태우고 있는 청라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청라 주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들은 수댕이나 폐기물 버리면서도 그런 경각심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소각을 하면서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청라 주민들은 이 피해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그럼 어느 지역이 더 지역 이기주의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 특히 그 청라 지역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유해 시설들이 많죠. 뭐 청라 소각장 뭐 수도권 매립지 빼놓더라도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다 하나 더 업시킨다는 것은 청라 주민들이 결국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원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배석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하면 자기네는 계속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다른 지역에는 계속 나쁜 것만 갖게 하는 거. 이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받고 싶다. 이 내부 연한이 끝내서 이제 더 이상 더 가동이 못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타임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라. 이게 어떻게 지역이기주의인가요? 이런 거는 이렇게 지역이기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이 계속 혐오 시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이기주의. 예?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이기주의다 뭐 하면서 이거는 그 어디다가 버리란 말이냐? 예? 이건 공익에 위반된다. 하면서 막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역적 왕따를 시켜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어떤 혐오 시설이라든지 유해 시설의 기피 시설을 설치해야 될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그 두 가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무슨 시설을 개선해 갖고 영구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각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태워서 나오는 그 환경 위해 물질들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서 TMI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장비에 의해서 나오는 물질들이고 그 외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다. 특히 지금 관계 당국들이 발표하는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라 소각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제보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청라 소각장과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형화된 우려에 의해서 청라 소각장이 관리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인천시 당국자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청라 소각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 당국자가 또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 청라 소각장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악취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가 안 돼 있고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한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각장 굴뚝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고 내부 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 오염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장치 산업이라고 하는 시설들 특히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기계가 가지 않고 조용히 가지 않고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섰다가 다시 갈 때 항시 많은 유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그 청내 관련된 발전소도 저희들이 가보면 항시 그 환경 기준치를 넘었을 때가 언제냐면 섰다가 다시 갈 때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라 소각장이 얼마나 많이 섰다가 다시 가동됐는지 그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황연, 노란 연기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지 제대로 주민들한테 경고나 주의나 아니면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서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청라 소각장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처리해야지 인천시가 증설을 하겠다는 이런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떤 수단으로서 주민들과 자꾸 어떤 걸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참 어렵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우스갯소리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만요. 클린서구위원회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라 주민들이 아마 종량제 봉투 그거 무상으로 몇 개 나눠주면 이거 청라 소각장 증설하는데 찬성하지 않겠냐.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청라 소각장 증설에 대한 보상책이 종량제 봉투 몇 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인식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이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 폐쇄를 요구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서
인천시 당국이나 또 더 나가면 중앙정부 당국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 우리가 청와대 가서도 이걸 부르짖었지만 지금도 청와대에서 어떠한 답변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주의와 관련해 갖고 제가 지난 시장님하고의 통화에서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면 그 쓰레기를 다 수도권 매립지로 옮겨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냐고요. 예? 그러니까 소각장을 폐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었으니까 이 주민들을 설득시키든지 이 주민들을 왕따시키든지 그렇게 해갖고 그냥 가자. 난 최소한 이런 정도만 해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폐쇄하면 이게 난감하다. 우리가 뭐 한 2, 3년이라도 시간을 주면 부지를 마련해 갖고 거기에서 새로 짓겠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이거 여태까지 못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저는 중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왜 국회의원한테 저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이 청라 소각장 우리가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인천시나 뭐 우리 중앙정부에서나 어떤 그 폐기물 정책은 발생주의에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각시킬 이 폐기물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1인 가족이다, 뭐 택배 수가 많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 소각할 폐기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장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일부 그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생주의 원칙이라고 그러면 내가 버린 쓰레기, 내 지역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그 지역에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기본적인 정책인데 그걸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라를 비롯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들은 자기가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냥 청라로 보내는 거거든요. 청라 소각장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냐 이거죠.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국가 정책인 이 폐기물 발생주의 축소 경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시도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소각장을 광역화시키는 것이 정답인가? 또는 이 소각장도 지금 뭐 보수다 증설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유효 결과를 보면 최저간이 뭐냐면 지금 있는 소각장을 없애고 그 옆에 증설된 소각장을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증설이 아니라 신설이거든요. 신설할 거면 굳이 현재의 소각장에 그걸 질 필요가 없죠. 그럼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소각장과 청라 6단지하고는 1.2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너무 근거리에 있는 소각장을 조금 원거리로 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발생지별로 하든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뭐 내일 폐쇄시키자 그렇게 주장은 안 하죠. 그것이 그 합리적인 상식적인 사람이죠. 저희 단체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온건하죠. 네. 그거는 뭐 안 될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해온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소각장 현대화를 빌미로 한 이 연구와 시도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이 소각장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 청라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집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원이나 서명운동도 아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학재 의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각장 문제, 뭐 예를 들어 소각장 청라 주민의 전체 이익과 관련된 이런 소각장 문제만큼은 우리가 또 뭐 정파적을 떠나고 뭐 주민단체 간의 어떤 그런 것도 떠나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님이 좀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이 지금 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소각장 문제만큼은 더 전투적이고 더 치열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 뭐 주민단체나 여기 있는 뭐 시의원, 구의원 물론 당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청라 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라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인천시나 인천시장과 뭐 우리 의원님이 담판을 하거나 뭐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 특히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런 모습이 진짜 좋은 모습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 소각장 문제만큼은 우리 이학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라에 있는 여러 단체들 또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 주민들의 민원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방금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권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이 당파와 관계없이 또 지역을 좀 챙겨야 된다는 것이 또 제 생각이고, 이 청라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제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문제는 그 자체로도 폐쇄하는 게 맞고요. 또 좀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이 소각장 다시 증설이나 시설 현대화하려면 수천억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첫 번째로 뭐 수도권 매립지 지원금을 가지고 쓰겠다고 그런 거를 검토했었어요. 아니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이 개선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살리고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여기에 소각장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뭐 작게는 우리 뭐 서구의회든 또 인천시의회가 조금 더더욱이나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불리한데 하여튼 이런 데에 다 좀 설득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국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또 나머지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식의 그 지역의 계속적인 어떤 기피 시설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이 정의롭지 못한 이런 시설에는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게 또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막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이나 또 예산 뭐 이런 부분으로 막는 거에 큰 기저에는 주민들의 어떤 총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라총연을 비롯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배불리 TV 2회에서 배석희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청라의 지역 정치인들을 세 가지 부류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없는 정치인. 그리고 두 번째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결과만 쫓는 정치인. 그리고 세 번째가 열심히도 하지 않고 결과도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라 국제도시에 산적한 도시 문제, 이러한 현안들을 주민들이 민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참 그 청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면서 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이학재 의원님은 또 우리 청라를 대표하는 또 가장 큰 정치인인데 좀 아쉬운 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청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뭐 주민 단체가 보기에 또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었다. 특히 뭐 7호선 문제라든지 시티타워 문제라든지 뭐 스타필드 문제라든지 뭐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리고 제가 정치 세 가지 어떤 분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의원님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시는 건지 아니냐. 그럼 제가 뭐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뭐 의원님 아실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이 숟가락 같다, 숟가락 신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원님 보좌관 분들이 저한테 그 대단히 신뢰되는 얘기다라고 보낸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말씀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왜 그렇게 불려지는가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한번 예. 좀 살펴보시고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같이 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항시 안 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는 안 보이셨다가 뭔가 일이 되려고 하면 그때 나타나신다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지금도 뭐 열심히 하시지만 청라의 어떤 이제 현안들, 특히 어려운 현안들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막 주민들이 어려워할 때 주민들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주민들 같이 합시다. 그런 화이팅이 좀 없었지 않았냐. 좀 섭섭하신가요? 예, 좀 섭섭합니다. 저기 뭐 물론 제가 다 잘하지 못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오해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라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그냥 블로그라든지 뭐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7호선만 하더라도 저거 그때 당시에 송영기 시장 때 2호선으로 대체하고 포기한다고 했었고 대통령 공약까지 저거 끌어올려 갖고 했고 물론 뒤에서 우리 청라총연에서 많은 힘을 써 주셨지만 뭐 저런 거라든지 제3년 6교 수도 없이 회의해 갖고 대안 마련해서 동의 구해 놓은 거라든지 뭐 시티타워 뭐 어렵게 지금도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땅 파기도 하고 설계 변경하고 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과정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에 집착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왜 성과를 못 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의원이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는 데까지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갖고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거, 그것을 구체화시켜갖고 결과물을 내는 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행정부에서 못하면 그걸 못한다고 계속 체근도 하고 유도를 해나가야 또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한다든지 건물을 세운다든지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제가 하여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더욱 챙기고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청라의 현안들이 100% 뭐 잘 되면 좋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네. 의원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희망하는 것이 있고 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호선 때나 시티타워 때나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때는 의원님이 이제 주민들 좀 부업도 시켜주시고 네. 날 믿고 따르라 예.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원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고 예. 그런 면이 애정에서 있었다. 나오니까 그것도. 아니 뭐 일종의 애정이지요. 그럼요. 예. 예. 애정이 없으면 무관심입니다. 그럼요. 예, 저분이 예. 뭐 하는지 알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근데 늘 의원님 찾는 걸 보면 그런 애정이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 자리에 늘 없으셨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늘은 아니고 예. 늘 있었는데 예, 앞에 나서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향후에는 좀 이런 어떤 청라 현안에 대해서 진짜로 저희 단체들도 좋고 이렇게 의원님하고 진짜 허물없이 좀 만나서 얘기하고 의원님이 좀 대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라에 좀 예. 앞장서 주시면 잘 따라가겠다. 힘을 실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조금 더 앞장서서 이렇게 좀 현안들을 좀 챙겨달라, 주민들의 선봉에 좀 서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이자
한번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라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 또는 뭐 현안에 대해서 제가 늘 책임 있는 정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라의 이제 가장 큰 정치인이시고 국회의원이시니까 그 밑에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어떠한 그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예. 큰 역할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 청라 지역의 구의원 후보에 대해서 제가 불만임도 많았었고 예.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도 뭐 의원님하고 제가 전화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구의원들 특히 청라에 있는 구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에 수돗물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과 어떤 근접한 문제에 대해서 그 생활력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저 한번 의원님한테 진짜 정치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천할 때요. 구의원 공천하는 기준이 각 당마다 틀릴 텐데 예. 지금 그 청라에 있는 구의원들을 공천하는 기준이 뭔지 그 당시에 아마 바른미래당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정과가 뭐 사법 오범인 사람 또 뭐 당을 옮긴 사람 예. 단순히 어떤 정치인의 무슨 산악회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청라에 지역 연고가 없는 사람을 구의원으로 공천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당의 바람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요. 예. 또 막 수변로에서 싸움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시키고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 청라 지역에서 좀 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이학재 의원님의 제가 한번 견해를 물어보고 싶어요. 청라에서 구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적정한 인물일까? 예. 그것이 나와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공천시킬 경우에 지금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예. 그 이제 공천은 어떤 특정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게 제 신념이고요. 결국 가장 잘하는 공천은 어떤 공천이냐면 이기는 공천이거든요. 주민들에게 어필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공천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선돼 갖고 일을 하고 근데 일을 잘못하면 또 주민들이 갈아치우죠. 예. 가장 잘못하는 공천은 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그거를 자기하고 친하다든지 무슨 그런 지금 말씀하신 친소관계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갖고 그냥 억지로 공천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공천이라고 하냐고 사천이라고 하죠.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야 거의 주목을 못 받았던 그런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뭐 인물난도 좀 심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제1당에서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된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어떤 우려들 좀 지역 주민들이 내 대표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어야 우리가 투표도 하고 그 사람들을 내세워갖고 우리 지역 일을 챙길 것이다는 뭐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들리는데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 마무리하기 전에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배블리 TV 2회가 방송된 이후에 그 댓글에 이학재 의원님이 인천시장을 하면은 좀 청라를 좀 잘 챙겨주실 것 같다 이런 좀 댓글이 있었는데 예. 시장 나가실 생각도 있으세요? 예, 지금 전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총선인데 총선을 건너뛰라는 말씀도 아니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나가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배석규 회장님이 나가도 된다고 할 때까지는 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총선에 매진하겠고요. 예, 뭐 사실 지금 뭐 당장에 저에게 닥친 일이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래갖고는 제 일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냥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라 소각장의 숨겨진 꼼수와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이학재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에서 좀 편안하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청라 주민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청라가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청라 자랑도 많이 하고 또 저의 자랑을 듣고 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잘 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라의 어떤 현안 문제들,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오늘 논의한 소각장, 매립장, 뭐 이 GCT,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타필드나 2호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 청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이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서구 패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고 구청장 처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서구를 무슨 개 건너 시골 동네처럼 불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지금은 그러니까 면적이 당연히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넓고, 인구도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구이고, 그 다음에 재정 규모도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서구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느냐가 결국은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이게 뭐 서구만 잘못돼 가는 게 아니고 인천이 잘못돼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그냥 단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면 다 해결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주장이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고 또 이게 행정이 좀 복잡하고 힘들다는 그런 이유로 의도적으로 서구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패싱을 국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여튼 서구 패싱을 주역 주민들과 함께, 우리 청라총연과 함께 꼭 막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석규 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배블리 TV 2회 방송 이후에 또 댓글을 제가 보니까 청라에 안 사시는 분이신데 회장님을 지칭을 하면서 회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 지역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겠다, 또 이런 또 댓글이 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참 부끄러운 얘기고요. 하여튼 저도 임기가 많이 남질 않았는데, 그동안에 하여튼 제가 할 거는 어떻게든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과 단체장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박남춘 인천시장님, 또 옆에 계신 또 우리 이학재 의원님, 다 우리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고 지역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이분들하고 우리 주민 단체하고 잘 소통이 되고 협치가 돼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 이학재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 단체하고 앞으로는 좀 소통이 잘 돼서 청라의 여러 가지 현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서구 패싱 문제, 저도 크게 동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라 소각장의 숨겨진 꼼수와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배블리 TV 3회 함께 했고요. 저희가 또 좋은 방송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좋은 제안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확인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